지금 중동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가 얽히면서 그야말로 불타는 지역이 됐는데요. 자, 오늘 이 분석에서는 이 위기의 본질이 대체 뭐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작부터 아주 뼈아픈 진단 하나 보고 가시죠. 프린스턴 대학교의 중동 전문가 버나드 헤이켈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전혀 심사숙고해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누구도 이 사태가 어디로 튈지, 그 끝이 어떨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타는 지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두 나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지역적인 위기가 되어버렸거든요. 한번 얼마나 넓게 번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와, 보세요.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나라들 목록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걸프 지역의 핵심 국가들이 전부 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분쟁이 언제든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아까 그 중동 전문가 버나드 헤이켈 교수의 분석 틀이 아주 유용해집니다. 이분의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헤이켈 교수가 제시하는 핵심 틀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상충하는 비전. 복잡해 보이는 이 지역을 아주 단순하게 딱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구도예요. 한쪽에는 사우디, UAE처럼 평화랑 경제 발전을 원하는 현상 유지 세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 현상 타파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우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지금의 판을 뒤엎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놀랍게도 한 배를 탄 셈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헤이켈 교수는 이란의 미래에 대해 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위기가 결국 이 셋 중 하나의 결말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의 이란 정권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흥미로운데 베네수엘라 해법이라고 불러요. 정권의 큰 틀은 유지되는데 지도부가 바뀌는 거죠. 좀 더 타협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정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란 전체가 내전과 대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헤이켈 교수는 과연 어떤 쪽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 현 정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인구의 최소 20%라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고요. 무엇보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국민을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정권이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변수입니다. 이란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 지역의 또 다른 거물이잖아요. 이들은 왜 그렇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의 핵심은 딱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비전 2030. 이게 뭐냐면요. 사우디가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어마어마한 국가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비전을 성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 바로 지역의 안정인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그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실존적인 위협이에요. 헤이켈 교수의 말을 빌리면요. 사우디는 사막 국가라 식수를 대부분 바닷물을 바꾸는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공격한다?
그럼 말 그대로 도시 전체를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물이 끊기는 정말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왜 그렇게 이란 공격을 반대했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로 옆에 이란이라는 실패 국가가 생기는 것도 끔찍하고요. 방금 말한 담수화 시설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모든 걸 건 비전 2030이 전쟁 때문에 망가지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복잡한 중동의 안정을 찾으려면 정말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헤이켈 교수는 미국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중재자 역할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나라들, 그러니까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 이집트가 사실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들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고 줄타기를 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헤이켈 교수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중동의 어떤 세력이든 이 문제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역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경쟁자들이 가득한 곳. 과연 이 불타는 중동에서 지속적인 안정이라는 게 정말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 지역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